살다 보면 사람이든 풍경이든 운명처럼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끌림은 누가 봐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미련 없이 포기하게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무모하다고 할 만큼의 용기를 내게 해서 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과 경남, 오늘 모신 분도 이런 용기로 남해에 내려와서 정착해 살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섬 남해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남해 온 지는 7년, 책방을 운영한 지는 현재 6년 되었고요. 네. 사랑스러운 치즈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파도가 있는 날에는 무조건 바다로 달려가는 초보 서퍼이기도 합니다. 와, 너무 부럽고 반갑습니다. 네, 박수진 대표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계기로 남해에서 지내게 되신 건가요? 제가 처음 남해 온 거는 2016년 가을이었어요. 네. 당시 일에 좀 찌들어 있다가 휴가차 왔는데 평온하고도 한적한 그 이국적인 풍경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여운이 남아서 다시 오고 또 오고를 한 몇 개월 반복하다가 네. 이러면 그냥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해에 완전히 내려왔어요. 네. 네, 그게 벌써 7년 전 일이네요. 와, 남해에 계속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만들었네요. 네. 남해가. 그래서 어느덧 7년이 흘렀고 현재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책방 운영에 대한 꿈 가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건설회사에서 설계 일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도 뭐 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사실 책방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책방을 운영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남해에 온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행지에 가면 꼭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을 찾아가는 걸 좀 좋아했는데 네. 그 당시 검색해보니까 남해에는 이렇다 할 책방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마침 책방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은 지족거리에 운 좋게 알맞은 공간을 구하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족거리 되게 아기자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대표님 책방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저희 책방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하, 네. 네. 저희 책방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내다 가셨으면 해서 의자와 소파를 좀 많이 둔 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침대가 있는 침대방도 있습니다. 침대방이요? 네. 손님들이 아직도 좀 물어보세요. 여기서 사시냐고. 네, 그냥 컨셉이고 네. 원고지 칠판이나 타자기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옛날 아이템들도 모아두었더니 네. 약간 친구 집이나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손님층은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여행지에 있다 보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네. 그래서 책도 에세이나 얇은 단상집, 그림책 비교적 가볍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가져다 놓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좋아하는 작가님 신간은 빼놓지 않고 들여놓고요. 네. 근데 어쨌든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책 고를 때 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방 여행 삼아 가는 거는 또 책방 지기님의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재미로 또 가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예전에 대표님 책방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침대방이 있어서 진짜 여기서 숙식을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또 그 타자기로 이렇게 쳐놓은 글들도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너무 맞아, 옛날 에세이, 일인가요? 단편 에세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지금도 판매하고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로 손이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손님들도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꾸렸던 책방을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접고 다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음료나 소품 같은 다른 그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은 건 저의 소신이기는 했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책만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번아웃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작년 말에 임대차 이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5년 정도 했으면 이제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좀 내려놨었는데 네. 막상 눈앞에 닥쳐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다 뺐는데 그 서가 뒤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보이고 또 이제껏 미뤄왔던 근데 되게 별게 아닌 일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만두기는 너무 아쉽다 싶어서 이제 결국 재계약을 했고요. 대신 올해는 책방 운영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문을 열면서 달라진 책방 풍경이 있을까요? 사실 그만둘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속 미뤄왔던 게 평일에 책방 공간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였는데요. 네. 여럿이 오면은 단독으로 이제 대관을 해서 편하게 이용하고 혼자 오면 하루 책방지기로 그 책방을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미 다른 지역 책방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남해는 평일이랑 주말이랑 방문객 편차가 좀 심해서 평일에 이제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한 팀만을 위해서 열어놓는 거죠. 네. 네. 와, 책방지기 프로그램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래도 주에 한 2번 정도는.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보통 이제 근데 책방지기로 하시려면 한 분만 오실 때 이용이 가능한데 네. 보통은 조용히 혼자 책 읽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그래서 진짜 책방지기가 로망이었다는 분도 있고 실제로 책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방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책방에 혼자서 편하게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좋고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도 좋고 네. 평일에 책방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좋고 그래서 모두가 좋은데 왜 진작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열기를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 이 책방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네. 저의 공간을 내어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주말에 3시간밖에 안 열어서 네. 손님들한테 더 오래 열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서 네. 한 1시부터 6시 사이에 원하시는 시간대로 3시간 이상 이렇게 여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보통은 한 2시에서 5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남해에서 지낸 지 어느덧 7년이 흘렀는데 처음 왔을 때랑 현재 남해의 모습 많이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귀촌한 분들도 많아지고 또 멋진 공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인 곳이 많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유채꽃밭으로 유명했던 두모마을이나 다랭이 마을 풍경이 조금 달라진 점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를 못 지으시는 경우도 많고 밭이 팔리고 이제 대신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남해 풍경들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 관광지나 맛집에는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 한적한 곳으로 피신해서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남해에 지낸 지 7년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구석구석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저는 요새 계속 다니는 데만 다녀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남해의 매력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또 지난해부터 서핑을 즐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책방을 이제 작년에 그만두고 남해를 떠날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서핑이더라고요. 네. 그전에도 이제 남해에서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여름마다 이제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미뤄왔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서핑은 꼭 한번 배워보자 하고 작년 5월에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지 1년 조금 네.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배운 날 기억이 나세요? 네. 그때가 비수기 평일이어가지고 강습생이 저 혼자였는데 강사님이 2분이 붙어서 강사님이 2분이요. 그래서 한 분은 강습하시고 한 분은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패들이라고 양팔을 휘젓는 동작이랑 보드 위에서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동작을 지상에서 연습할 때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네. 막상 바다에 들어가니까 파도 위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첫 성공의 순간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바람을 가르고 파도 위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그 느낌은 너무 생생해요. 네. 그 기분만 계속 남아있었고 네.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보니까 사진 속에 정말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는 제가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랑 잘 맞는 운동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 느낌을 받고 1년 넘게 서핑을 하고 계신데 이 서핑을 가을과 겨울에도 즐길 수 있어요? 네, 물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온이 좀 낮아서 슈트를 꼭 챙겨 입어야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서핑에 대한 열정과 추위를 좀 이겨낼 정신력이 좀 필요합니다. 강력한 게 필요하네요. 그에 비교하면 여름에는 더 훨씬 얇은 슈트를 입어도 되고 아예 벗고 그냥 수영복이나 래시가드만 입고 또 할 수 있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네. 특히 남해에는 여름에 파도가 잘 들어오는 편이라서 서핑을 즐기기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면 남해에서 서핑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사실 남해는 대부분의 바다가 잔잔한 편이라서 서핑을 할 수 있을 만한 파도가 들어오는 바다는 송정 솔바람 해변이라고 거기가 네. 유일하고요. 네. 거기에 딱 그 강습을 해주는 서핑샵도 한 곳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끔 그 옆바다에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상주 음모래 비치에도 파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해수욕객이 훨씬 더 많아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송정은 그에 비해 한적한 편인데 물도 깨끗하고 송림도 잘 가꿔져 있어서 캠핑이나 피크닉 하기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송정하면 부산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남해에도 아름다운 바다 송정이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송정이라 해서 부산 송정까지 가시나? 네. 이 생각을 했는데 남해에도 네, 네, 아름다운 바다 송정 솔바람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겠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서핑은 어떤 매력을 지닌 스포츠인 것 같나요? 서핑은 일단 참 비효율적인 스포츠죠. 네네. 왜냐면 단 몇 초 동안의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다 위에서 파도를 기다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네. 게다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랑은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에게 서핑은 어떤 스포츠의 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범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서퍼라는 그 또 하나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네. 일단 파도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서핑을 1순위로 둡니다. 네. 근데 그 파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파도가 없을 때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이제 파도가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처하는 좀 유연한 사고랑 균형 감각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오, 네. 네. 크게 봤을 때 인생에도 여러 파도가 들이닥치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저는 모든 파도를 좀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좀 흘려보낼 줄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부러운데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네. 모습인데 서핑을 해야겠어요. 아, 또 책과 서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계획도 안고 계신다고요. 또 어떤 계획 더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요즘에 서핑을 다루는 소설이나 에세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 서핑책 한 권씩 들고 바다 가서 책도 읽고 서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참여를 해야겠어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책방 영업시간에 합법적으로 서핑을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린 행사이고요. 네네.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7월 중에 그 파도도 예보를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차트를 좀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서핑을 하면서 제가 건강한 에너지를 좀 많이 얻어서 올해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9월 초에 남해에서 로컬 아트 북페어를 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경남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9월이 기다려지는데요. 7월도 기다려지고. 네. 네, 마지막으로 사랑과 경남의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표님께 경남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남해에 내려와서 책방을 열면서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경남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기회와 경험의 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비슷한 결과 취향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자리를 잘 지키면서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인연 많이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남해에서 책방을 운영하며 서핑을 즐기고 있는 박수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